수학 5등급이야? 아, 36. 뭐가? IQ 36. 근데 왜? 아니 사람이 어떻게 145도? 너도 나보고 IQ 높은 사람이 하나, 수학을 둘, 셋, 낼 넷, 줄 둘, 둘, 셋, 넷. 수학 10점에서 IQ에 갔다 갔었나? 수학 IQ 수학 10점으로 IQ 갔다 갔었나? 와. 왜 10점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 아졸하려고 IQ에 넣었구나 10점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IQ 126 나오고 수학 시험 61점 받은 걸 참고로. 예은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형을 격전시킨 줄 알았다. 소리 잘 들려요? 형아 쿨하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뭐라고? 비싼 거 맞춰봐. 소리 들려요? 3만 원 줄게 3만 원. 오케이. 미쳤나? 자, 갑시다. 불로만 3번 먹으면 39,000원이야. 그거만 안 먹기로 했잖아. 나 안 먹을까? 자,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5번에 나는 자, 탄소의 동소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혼성화 시험에 들어와요. 뭐라고? 혼성화요. 살짝 들어. 필기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 누구 필기요? 자기가 준 필기예요. 제 필기예요? 혼성화 왜 나오는 거 안 했어요? 했어. 했다는데요? 브릿지 때 해가지고 네. 수업할 때 어. 그 탄소의 경험을 살짝 설명하면서. 했다는데요? 진짜 저 열심히 들었는데. 자기는 어느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어. 경남과학고등학교 그래요? 정교육 등성교육입니다. 아, 그래요? 과학과는 진주 진성과학과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알겠습니다. 자, 탄소 동소체 우선 첫 번째 1 우선 알아볼 게 뭐가 필요하냐면 탄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예요. 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탄소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라고 하죠? 4개요. 탄소 최외각 전자 4개라고 하죠. 그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ES2, EP2 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알겠죠? 저 저거 틀렸어요 시험에서. 저 틀렸어요. 왜요? 뭘 틀렸다는 얘기? 전자배치라고 전자배치. 응. 철하고 응. 70 몇 번에 응. 전자배치 6점짜리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다 틀렸어요. 저 다 틀렸어요. 왜요? 폴수게 적었어요 전자배치를. 아니 그 하나는 그 철을 번호를 까먹어가지고 돌렸고요. 밑에 거를 SPD F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SPD 1라 써가지고. 아니 저 F 한 다음에 C를 해야 되는데 F 9라 적어놨어요. 그래 알았어. 아 자, 그래서 이제 탄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가 저러한데 이 탄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화합물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그 탄소의 전자 배치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저 그거네 흑연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알아둘 게 sp3 혼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SO비탈하고 PO비탈하고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 입체 구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원자 오비탈 4개를 만듭니다. 아닌데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동글럽적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새로운 원자 오비탈들인데 이 새로운 원자 오비탈을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자 봅시다. 원래 탄소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죠? 탄소의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의 전자를 여기에 하나,
하나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탄소의 그 혼성 오비탈은 기하학적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홀전자가 향하고 있고 향하고 있는 요 각도적 측면이 모두 다 109.5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109.5도가 되게 4개의 홀전자가 향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sp3 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반면에 sp2 혼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탄소를 중심으로 항상 입체 구조를 그 탄소가 존재하는 평면인 XY 평면이 있고 그 XY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G축이 있는 거죠. 항상 기하학적으로 어떤 원점을 중심으로 평면과 G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맞나요? 네. 맞죠, 맞죠? 그러면 sp2 혼성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는 sp3 혼성 오비탈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 각각을 편의상 H1, H2, H3, H4라고 한다면 sp3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4개의 혼성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그때 혼성 오비탈 사이의 각도가 109.5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sp2 혼성은 어떻게 새롭게 원자 오비탈을 재구성하냐면 XY 평면 속에 하나, 둘, 세 개의 혼성 오비탈이 배치되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혼성 오비탈이 XY 평면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이에 끼인 각은 전부 다 120도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알겠죠? 이유가 없고 수학적으로 저렇게 조작해 놓은 걸 혼성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편의상 저렇게 함수들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에서는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Z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의 수직한 방향을 Z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Z축 방향은 당연히 XY 평면하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관계겠어요? 수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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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알겠죠?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EPZ 오비탈이 원래 원자 오비탈 중 EPZ 오비탈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입니까?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4개죠. 4개. 탄소의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그 4개의 최외곽 전자가 어디에? 여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그 3개의 혼성 오비탈은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H1, H2, H3이라 부를 수 있는데 3개의 혼성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 PZ 오비탈에 전자 하나를 배치한 이런 꼴을 sp2 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모두 다 109.5도가 되게 혼성 오비탈 4개에다가 홀전자 하나씩을 배치한 걸 요걸 sp3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자, 썼습니까? 네. 자, 썼죠? 네. 자, 됐죠?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줍니다. 네. 여기 줄게요. 자, sp3, sp2 기억해요. 아, 그럼 여기다 바로 쓰자. 3 나와 밖에 있는 거야? 아니 안에 있는 겁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가서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유명한 먹을래? 다 사와줄게. 단백질. 동소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1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예쁘게 생겼잖아요. 자,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아주 지역적인 로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한 방향. 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지역적인 분들이. 아주 로컬, 전체 큰 구조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로컬이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한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원자에 탄소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다이아몬드의 구조입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한 탄소를 중심으로 또 다른 탄소가 4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때 사이에 끼인 각도가 몇 도냐면 109.5도입니다. 109.5도입니다. 그러면 이 109.5도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어떤 함수 구조랑 굉장히 유사합니까? sp3랑 아주 기하학적으로 유사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각 탄소마다 이런 식으로 H1, H2, H3, H4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혼성 오비탈 각각의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홀전자로 하나씩 들어가죠? 그래서 그 홀전자 하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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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배치가 되고 이것이 다른 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p3 혼성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면 예를 들면 이 탄소 입장에서도 또 다른 화학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그 또 다른 화학결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탄소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탄소가 나타나면 얘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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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혼성 오비탈이 109.5도 각도로 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탄소에 있는 혼성 오비탈에도 홀전자가 하나씩 더 있겠죠. 그럼 이때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와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가 만나서 단일 결합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원자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만들어진 그 구조를 입체 구조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색깔을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하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린 거냐? 같은 색깔끼리 저게 평행한 거예요. 안녕. 여기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꼭지점 보이죠? 꼭지점. 네. 이 꼭지점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요 꼭지점에서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는 건데 한 탄소 주변에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돼? 4개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 그리지 않은 하나의 결합선이 위쪽으로 탄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상황을 여기서 재현해 보자. 여기서도 얘 중심으로 탄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탄소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3차원적으로 쫙, 그럼 위쪽에도 이걸로 끝나는 게 위에도 쫙 붙어 있겠죠? 그 구조를 뭐라고 한다?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각도는 다 몇 도겠어요? 각도는 여기서 모두 다 109.5도가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기 한 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지역 구조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나타난다? 사면체 구조가 나타난다고요. 예를 들면 요 탄소에서도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X, Y, Z 방향으로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구조는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단일 결합이 되면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알겠죠?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sp3 혼성 얘기했죠? 이걸로 켜켜이 쌓여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 sp3 혼성으로 이런 식으로 막 3차원적으로 막 확장되어 있는 걸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sp2 혼성으로 왕 확장되어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되겠죠? 지울게요. 자, 지우자.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단일 결합에 있는 전자는 오도가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이제 localized라고 표현하는데 지역화돼 있어서 단일 결합 전자는 좀 전문용어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시그마 결합 전자,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핵과 핵 사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성이 나타난다는 게 여기 플러스 극을 걸거나 마이너스 극을 걸면 자유전자가 이동해야 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안에도 전자는 있겠죠. 그런데 전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 옆에 탄소 원자핵이 있죠. 이 전자 옆에 탄소 원자핵이 있죠. 핵과 전자 사이 인력,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아주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도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지역적 결합, localized bond라고 해요. localized라고 해요. 편제화되어 있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그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그리고 학교쌤이 결합 아까 시그마 결합했잖아요. 네. 그 얘기 다 해주셨어요. 파이 결합.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나타나는 요 단일 결합,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3 유명한 동서체 에서 두 번째 그래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물론 저 물질을 합성하기까지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 물질을 알아야 저기서 확장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핀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하학적 상황만 보면 오케이. 자, 뭘 그려놓은 건 줄 알겠어요? 육각형들. 네, 뭘 그려놓은 거냐면 그래핀. 바로 XY 평면 위의 정육각형을 그린 거예요. 네. 정육각형을 계속 켜켜이 겹쳐 그려놓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육각평면은 이 세 개로 끝나겠어요? 무한히 확장되겠어요? XY 평면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꼭지점에 누가 있는 거냐면 탄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탄소가 어디도 각 꼭지점에 탄소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정육각형이니까
아시다시피 이 각도는 몇 도겠어요? 정육각형이니까 120도일 거 아니에요. 정육각형에서는 한 꼭지점 주변 각도가 120도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혼성이랑 매우 맞닿아 있어요? sp2 혼성이랑 맞닿아 있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마다의 혼성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 탄소마다 H1, H2, H3 혼성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H1, 2, 3 혼성 오비탈인 거예요. 알겠죠? 2, 3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리고 탄소마다 무슨 오비탈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위로 세욱, 집중하세요, 집중. 네. 자, 탄소를 중심으로 Z축으로 향하는 PZ 오비탈이 남아있다고 했죠? 아시겠죠? 예? 네.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홀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최외곽 전자는 탄소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니까요? 네 개니까요. 네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소의 최외곽 전자가 네 개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고요? 120도고요. 그러면 이 sp2 혼성이 여기만 있겠어요? 다 옆에 다 그러겠어요? 옆에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옆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혼성 오비탈을 H1, H2, H3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소에도 위아래로 수직하게 누가 있겠어요? 여기도 PZ가 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탄소에도 최외곽 전자는 몇 개? 네 개. 4개. 그럼 그 4개가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네. 이때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이 두 개가 만나서 되는 결합을 이게 시그마예요. 알겠죠? 네.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탄소마다 그래핀에서는 몇 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한 탄소마다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PZ 오비탈의 홀전자가 하나씩 있죠. 파이 결합.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게 2차원 평면에 쫙 펼쳐진 게 그래핀이에요. 한 층만 있는 게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XY 평면 위에 정육각형 무한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평면이 딱 하나가 있는 걸 그래핀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리고 이 그래핀은 놀라웠게도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네.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이유는 이런 식의 연속된 파이 결합.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연속되냐면 PZ 오비탈은 이제 여기만 있겠어요? 각 꼭지점마다 다 있겠어요? 알겠어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반복 연출될 거 아니에요? 네. 반복 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마다 홀전자가 있겠죠? 네. 그럼 파이 결합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요렇게 다 확장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의 연속된 파이 결합을 요거를 전문 용어로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컨주게이션 현상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크게 나타나는 평면형 물체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래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네. 만약에 비제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다시요. 무슨 말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아까 하나 아래 있어. 아, 그러면 뭐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요. PZ 오비탈은 위를 향한다, 아래를 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PZ 오비탈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하나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위다 아래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냐면 젓가락으로 치자면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칠한 젓가락처럼 생긴 거예요. 그 젓가락이 여기 쿡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홀전자가 여기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홀전자는 이 영역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즉 홀전자는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피감이 있게 표현된 영역 내에 홀전자는 자유로이 분산돼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홀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이 홀전자가 여기와 여기 어딘가에 분산돼 있어요. 그 분산돼 있는 홀전자와 그 분산돼 있는 홀전자 사이에 파이 결합을 지금 이렇게만 그렸는데, 이게 내가 편의상 그린 거고, 실제로는 파이 결합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저 안에 저기로 왔다. 예,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영역 안에 전자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이 영역 안에 전자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전자 두 개가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상호작용을 이루는 게 파이 결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봐야 옳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위다 아래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영역 안에 전자가 그냥 두루뭉실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파이 결합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파이 결합은 전기 전도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 파이 결합이 현재 컨주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그래핀이고,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두꺼운 훈련 중에 두꺼운 애들 그러면 네. 이쪽으로는 없어요. 뭐가 흑연대 어. 연필심 같은 경우에는 어. 두껍잖아요. 근데 저건 한 층이잖아요. 한 축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죠.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애는, 자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애는 뭐냐? 얘는 그래핀을 여러 층 겹쳐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아닌가? 저 그래파이트를 한국어 번역으로 흑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흑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파이트, 영어 표현으로는 그래파이트고 우리말 번역은 흑연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우리말 번역 흑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핀 층 간의 반데르 발스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연을 잘 처리하면, 흑연을 한 층씩 뚝뚝뚝 뜯어내면 거기서도 그래핀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흑연을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한 막씩 뜯어내면 그게 그래핀이에요. 물론 수득률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뜯어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 연구 때는 흑연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뜯어낼까를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뜯어내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한 층을 따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죠. 그걸 최초로 잘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 있지? 포항공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서울대로 옮겨왔죠. 그래서 지금 그래핀 합성은 한국이 제일 잘해요. 뭐 알겠죠?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카본 나노튜브. 얘는 뭐냐면 그래핀을 어떻게 한 거겠어요?
말아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핀을 말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을 말아놓은 거니까 그래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또 뭐 찾아보니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아주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높고 그 다음에 탄성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즉 아주 장점이 많은 소재죠. 근데 대량 합성해서 대량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연구 중인 건데 그 자체만으로는 장점이 많은 물질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러린. C60. 자, 플러린은 분자입니다. 탄소 60개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분자형 물질인데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얘는 분자형 물질인데 축구공 표면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저거 가지고도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저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 A, B, C, D, E의 말을 언급해 볼게요. 자, 다이아몬드의 모든 탄소는 무슨 혼성합니까? sp3 혼성하죠. 거기 학생 A가 sp2라고 답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학생 B, 흑연은 그래핀층이 무수히 쌓인 거야. 맞죠? 맞죠? 3번,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커요. 알겠죠? 전기성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 D, 탄소 나노튜브는 아주 단단하며 전기전도성이 있어. 이게 탄소 나노튜브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 플러린은 탄소 60개로 만들어 놓은 축구공 표면 구조이기 때문에 축구공 안에 비어 있는 것처럼 역시나 내부에 비어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 뭐 반도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여기 내가 써놓은 거 있는데 꼭 공부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치? 나이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